결국 국책과제 기획이라는 건 막연한 아이디어를 증명된 데이터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S롬에서 제공하는 최근 기술 리포트나 통계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변화가 빠른 AI 분야에서도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탄탄한 기획서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S롬은 저에게 기획의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준 치트키 같은 도구였습니다. 자료 찾느라 밤새는 시간을 줄여주는 대신 기술의 차별성을 고민하는 본질적인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IHW에서 경영지원팀 국책과제 담당자로 재직 중인 전성민입니다. 우리 IHW는 차세대 인공지능의 핵심인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AI 산업의 화두는 거대 모델을 넘어 우리 주변의 기기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동작하게 만드는 물리적 AI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물리적 AI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효율적인 두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개발하는 기술은 아날로그 핀, 프로세싱 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와서 계산하고 다시 집어넣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핌은 메모리 내부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합니다. 특히 저희는 이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디지털의 0과 1이 아닌 미세한 전류의 흐름을 이용해 연산하기 때문에 기존 디지털 칩 대비 전력 소모를 수십 배 이상 줄일 수 있고 크기도 매우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저는 IHW에서 이러한 혁신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책과제를 기획하고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아날로그 핀 SoC 개발입니다. 로봇이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시각과 촉각 정보를 0.03초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 아날로그 핀 칩은 낮은 전력으로도 이 초저지연 연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올해 하반기 28나노미터 공정의 테이프아웃을 목표로 로봇의 손과 몸체가 지능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세계 최초의 8비트 아날로그 핀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반도체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정도로 속도전이 치열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책과제를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원칙은 지금 유행하는 기술이 아니라 과제가 끝날 시점의 미래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3, 4년 뒤에 우리 칩이 시장에 나왔을 때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연구자분이 가장 막막해 하시는 게 바로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 기술이 최고다라고 백날 써봤자 명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평가위원분들을 설득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요즘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저도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국책과제처럼 엄중한 기획서를 쓸 때는 한계가 명확하더라고요. AI가 내놓는 답변은 출처가 불분명한 데이터가 섞여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듯한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대로 인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S롬의 데이터 검색과 분석 기능을 정말 알차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S롬의 간편 통합 분석 기능을 일종의 검증 도구로 씁니다. 제가 기획 중인 아날로그 핀 같은 키워드를 문장으로 넣으면 시스템이 알아서 국내의 특허 현황이나 유사과제 데이터를 싹 긁어다 주거든요. 이걸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차별성이 있구나, 혹은 이쪽은 이미 다른 팀이 선점했으니 전략을 틀어야겠다라는 판단이 바로 섭니다. 기획서의 S롬 분석 결과 최근 몇 년간 유사과제가 없었던 독보적인 영역임을 수치로 보여주는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또 하나 유용한 건 기업 찾기 기능이에요. AI 반도체는 칩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가져다 쓸 로봇이나 센서 업체와의 협업이 필수거든요. S롬에서 우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의 R&D 이력이나 코어 보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컨소시엄을 제안합니다. 덕분에 그냥 아는 업체가 아니라 정말 기술적으로 딱 맞는 진짜 파트너를 찾을 수 있었죠. 결국 국책과제 기획이라는 건 막연한 아이디어를 증명된 데이터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S롬에서 제공하는 최근 기술 리포트나 통계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변화가 빠른 AI 분야에서도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탄탄한 기획서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기술 동향인데요. 많은 분이 기술 동향의 최신 논문 몇 편을 나열하고 끝내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여기서 S롬의 간편 통합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내가 제안하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국내외 특허 출원 추이는 어떤지를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배치합니다. 특히 S롬에서 분석해주는 유사과제 현황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과거에 이런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과 이런 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복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의 최신성을 입증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 현황인데요. 시장 현황은 이 연구에 왜 나라 돈을 써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파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단순히 구글링한 자료나 AI가 요약해준 내용 대신 S롬에서 제공하는 개인화 기술 리포트나 산업 통계를 인용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의 실제 수요와 무역 수지 같은 데이터들을 S롬에서 확보해 배치하는데요. 그 R&D 플랫폼에서 나온 공식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 시장의 시급성과 우리 과제의 타당성이 훨씬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출처가 S롬 산업기술 통계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데이터의 신뢰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세 번째로 차별성입니다. 평가위원들이 가장 꼼꼼하게 보는 항목이 바로 차별성입니다. 저는 이 파트에서 반드시 기술 비교표를 만듭니다. 기존 디지털 방식과 우리 아날로그 핌이 전력 효율이나 속도 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경쟁 기술이나 기업을 선정할 때 S롬의 기업 찾기 기능을 활용합니다. 동종업계의 경쟁사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S롬을 통해 파악한 뒤 그들과 우리 기술을 1대1로 비교하는 벤치마킹 데이터를 배치합니다. 그래야 우물안 개구리식의 기획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기대 효과입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 부분은 최대한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능 향상이라는 말 대신 S롬의 표준 공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력 소모를 50% 절감하겠다는 식의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를 쓸 때도 S롬에서 제공하는 관련 산업군 리포트를 참고해 이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창출될 고용 효과나 수익 대책 효과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기획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S롬의 공식력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깔아주면 전체적인 논리가 아주 탄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과제 공고를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요구사항 너머의 본질을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공고문에서는 고성능 AI 반도체라고 되어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지려면 결국 배터리 효율과 실시간 반응성이 핵심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초기부터 우리는 단순한 AR 칩이 아니라 로봇의 근육과 신경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물리적 AI의 두뇌를 만든다라는 명확한 컨셉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곧바로 S롬에 접속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편 통합 분석 기능을 활용해 전 세계 아날로그 핌 관련 특허와 최근 5년간 수행된 정부 과제 리포트를 싸고 텄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정밀도나 연산 속도에만 치중해 있지 로봇 손처럼 고도의 촉각 피드백이 필요한 초저지형 영역은 아직 공백 상태라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빈틈을 발견한 순간 우리 계획서의 핵심 차별성을 33ms 이하의 초저지형 반응성으로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칩만 잘 만든다고 과제가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칩을 로봇에 박아서 테스트해줄 파트너가 필요했죠. 이때 S롬의 기업 찾기 기능을 정말 유용하게 썼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들 중 AI 칩 적용 의지가 높고 관련 R&D 이력이 탄탄한 곳들을 필터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솔로, AD 로보틱스 같은 국내 최고의 로봇 그리퍼 및 센서 전문 기업들과 접촉을 했고요.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이런 칩을 만들 테니 당신들이 로봇 손에 직접 적용해보자는 구체적인 협력 시나리오를 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성 단계에서는 앞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논리적 근거로 배치했습니다. 기술 동향에는 S롬에서 분석한 특허 추이 그래프를 넣어 우리가 퍼스트 무버임을 보여줬고요. 차별성 파트에는 글로벌 칩들과의 성능 비교표를 넣어 아날로그 방식의 압도적 효율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기대 효과 부분은 수요 기업들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칩이 적용되면 로봇 배터리 수명이 2배 늘어나고 반응 속도는 5배 빨라진다는 식의 실질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실제 과제를 준비할 때 S롬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과정을 가감없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획 첫날 S롬의 간편통합 분석창을 띄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휴머노이드 로봇용 칩 과제를 준비할 때는 아날로그 핀, 엣지 AI SoC, 휴머노이드 촉각 센서 같은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검색을 돌렸고요. 가장 좋았던 건 데이터의 시각화였습니다. 검색 버튼 하나로 최근 5년에서 10년간의 국내외 특허 출원 추이와 주요 플레이어들이 누구인지 그래프로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 그래프를 갈무리해서 계획서의 국내외 기술 동향 파트에 그대로 배치했습니다. 제가 직접 엑셀로 노가다에서 만든 데이터보다 국가 R&D 플랫폼의 분석 결과라는 타이틀이 붙은 데이터가 평가위원들에게 주는 신뢰감은 훨씬 큽니다. 특히 이번에 유용하게 기능은 KT 이슈픽에 나오는 관련 보고서들이었습니다. KT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최신 산업 리포트들이 매칭되어 나오는데 여기서 인용한 시장 규모나 기술 격차 수치들은 계획서의 필요성 항목을 채울 때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핀처럼 아주 뾰족하고 최신의 세부 기술 키워드로 들어가면 가끔은 데이터 양이 충분치 않거나 아주 오래된 자료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S롬에서 나온 거시적인 흐름을 뼈대로 잡고 아주 세부적인 최신 수치는 개별 논문이나 기업 공시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를 제미나이나 챗GPT AI 검색을 활용해서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유사 과제 검색 기능을 꼭 써보세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비슷한 과제가 이미 수행 중인지 확인하는 건 중복성 판정을 피하기 위해 필수인데요. S롬은 정부의 여러 부처 과제들을 통합해서 보여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결과적으로 S롬은 저에게 기획의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준 치트키 같은 도구였습니다. 자료 찾느라 밤새는 시간을 줄여주는 대신 기술의 차별성을 고민하는 본질적인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사실 많은 분이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라 생각하시지만 국제과제 기획처럼 정확성이 생명인 작업에서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도구의 장점만 쏙쏙 골라서 쓰는 저만의 하이브리드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S롬은 과제의 뼈대를 세우는 데이터 팩트 체크용으로 씁니다. 기획서의 가장 앞부분이 기술 동향, 시장 현황, 유사 과제 분석 파트는 0.1%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S롬으로 들어가서 공식력 있는 국가 R&D 데이터와 특허 통계를 뽑아냅니다. 우리나라 AI 반도체 시장이 매년 몇 % 성장한다, 혹은 이 기술은 현재 어떤 과제로 수행 중이다 같은 팩트는 오직 S롬에서만 가져옵니다. 출처가 명확해야 나중에 평가위원회 압박 질문에도 당당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성형 AI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이고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가의 역할로 활용합니다. S롬에서 찾은 방대한 데이터와 제가 가진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미나이에 던져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S롬에서 분석한 아날로그 핀의 저전력 특성과 로봇 그리퍼 시장의 성장세를 연결해서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기대효과 문장으로 작성해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투박하게 쓴 초안을 아주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언어로 바꿔줍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칩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얘기만 쓰다 보니 내용이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S롬에서 확인한 로봇용 반도체의 높은 전력 소모 문제라는 팩트를 바탕으로 제미나이에게 이 기술이 해결되었을 때 로봇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감성적인 시나리오를 짜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문장을 기획서의 서두에 넣었더니 기술의 가치가 훨씬 입체적으로 전달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을 수 있는 근거는 S롬에서, 매끄러운 서술과 논리 전개는 생성형 AI에게 맡기는 거죠. 대신 생성형 AI가 만든 문장 속의 수치나 고유명사는 반드시 S롬의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서 최종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두 도구를 조합해 썼으니 혼자 끙끙대며 일주일 걸릴 기획 업무를 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과제를 준비하시는 동료 연구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훌륭한 기술을 증명할 객관적인 언어를 갖추는 데 주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초기에는 그랬지만 많은 연구자가 본인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평가위원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 왜 필요한데 남들은 이거 안 하고 있어 라는 근거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직접 쓴 문장이 아니라 검증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구체과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챙겨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S롬에 올라와 있는 K2 이슈픽입니다.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쓰려 하는지, 현재 우리 기술의 수준은 어디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는 나침반 같은 자료입니다. 이걸 먼저 읽고 기획을 시작하는 것과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은 결과물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는 기획서의 모든 단락마다 이 문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막막하다면 주저없이 S롬의 분석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최근 특허 데이터에 따르면 S롬의 유사과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같은 표현이 기획서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기술적 제안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구체과제는 단순히 연구비를 따내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기술이 대한민국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S롬 같은 훌륭한 도구들을 내 몸의 일부처럼 능숙하게 다루신다면 여러분의 진심과 기술력이 평가위원들에게 훨씬 더 깊이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과제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